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딱 맞는 그 간증에 맞는 찬양곡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연일 자매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가사를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솔직히 평상시에 귀에 꽂고 다니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비뇨의학과 김아람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금같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나오신다고? 네, 여기 나간다. 그러셨군요.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여기가 방송에서 보던 네. 바로 그곳이군요 하고 굉장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예, 교수님께서 지난해 2021년에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주관한 차세대 리더 100인.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차세대 리더 100인에 또 들어가셨고 또 의사과학자로서 발명품도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 진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일들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난치성 주로 이제 방광질환 환자분들 좀 만나다 보니까 네. 그분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주기세포 치료라던가 예. 척수손상 환자들의 그런 방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광 모니터링 패치라는 것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품이 방광 패치? 네, 방광 모니터링 패치라고 하는 방광 건데요. 모니터링 네. 패치. 그러니까 어떻게 부착을 하고? 네, 맞습니다.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어요. 혹시 상상해 본 적 없으시죠? 네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고 소변을 보지를 못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면서 이제 여기다 붙여놓는 거죠. 예. 방광에다가 딱 붙여놓고 소변이 이제 차면 핸드폰으로 띠링띠링 소변 찼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이제 개념. 좋은데요? 대단한 발명품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개발을 더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요. 네네. 특허도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특허도 내고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교수님은 의대 가지 않으셨는데 의사 과학자가 되셨고 네. 또 아까 찬양곡처럼 오직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간증을 세 가지로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먼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네. 하셨는데 뭐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나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죠. 네. 그 이제 고등학교 때 다들 그런 꿈 한 번씩 가져보잖아요. 뭐 의대 가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저도 그냥 막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께서도 의사하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의사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의사가 돼야 되나 보다, 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반장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게 평범한 건가요? 그런가요? 반장하고 그냥 의사나 해야겠다가 이런 게 굉장히 평범한 건가 봐요. 사람의 보통의 기준이죠. 예. 네. 우리가 굉장히 다른 곳에 사셨나 치는 정도. 네. 부럽습니다. 사고는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는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능을 쳤는데 첫 수능을 쳤는데 깜짝 놀랄 점수를 받은 거죠. 네. 제가 생각했던 평소 점수보다 너무 못 받았어요? 너무 못 봐서 점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실패를 맛보고 재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미끄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재수를 한다고 이제 서울에 와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집이 그때 청주였거든요. 이제 떨어져 와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는 걸 경험하고 하니까 막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구도 서울에 없고 뭐 아는 데도 없고 뭐 그러니까 혼자 맨날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이랬던 그냥 생활이었는데 예. 정말 신기하게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예. 뭐 엄청 무슨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매일 그냥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봤는데 예. 그냥 보던 성경이었는데 그때 그런 그 주셨던 말씀들이 이제 가슴에 박히고 예. 이제 불러주셨던 그 찬양의 그 가사에 나왔던 그 말씀을 저에게 그냥 주셨어요. 아, 욥기 말씀. 네, 나의 예.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공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바로 갔나요? 그럼 바로 이제 원하던 네. 게 또 결과가 좀 나와야 그러니까요. 나도 좀 네. 믿는데 보람이 있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좀 받을 것도 있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바로 점검 돼야 돼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수에서 시험을 봤는데 예.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아,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어. 시험 성적이 그렇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어. 근데 두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네. 첫 번째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막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재수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점검처럼 따닥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꼬라박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뭐랄까 하나님한테 그런 오기라 그럴까 좀 막 삐졌죠 많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죠. 뭐냐. 그러면서 마음에 좀 많이 방황도 하고 예.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디 이제 말씀을 이제 부모님께서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 기도회를 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때도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게 그때 이제 한 분이 설교 그러니까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누구셨냐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일 총장님의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이셨어요. 예. 그때 이제 한동대가 이제 개교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예. 지금도 그 간증 제목이 기억이 나요. 제목이 광야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광야에 딱 있을 때. 네, 저도 그때 광야를 한참 걷고 있었던 네네. 때였고 한동대학교도 완전 광야 속에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거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근데 뭐 부모님도 사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 이렇게 생각도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그런 마음에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네. 이제 한동대학교를 갔는데 예. 무슨 뭐 순종함이랄까 이런 그런 거룩한 단어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 그때 저 마음속에는 그냥 한번 하나님 나 인도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약간 오기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될 대로 그렇죠. 보자. 반항.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대학을 또 갈 수도 있는 점수였는데 네네. 마음이 한동대로 끌렸던 거죠. 네네. 의대 갈 점수는 아니었으니까. 네, 의대 갈 점수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한동대를 그렇게 해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의대까지 포기하시고 아예 다른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죠. 그냥 너무 마음에 오기도 생기고 예. 삼수할 자신은 없고 예. 그냥 인생 너무 될 대로 돼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포항에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다 맡겨버리고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맡겨버렸다는 단어는 사실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자포자기. 그냥- 네, 맞아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네. 스페인어로 될 대로 캐세라세라. 맞습니다. 스페인어인데 뭔가 우리말과 느낌이 비슷한데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예. 그러네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뭐 이렇게 그런 자포자기가 됐을 때 많이 군대로 도망을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군대로 도망을 가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에 가서도 그냥 말 그대로 자포자기로 그냥 몇 년을 그냥 보냈어요. 그냥 예. 계속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점이 이제 막 1점대를 찍더라고요. 우리 말하는 학사경고 학사경고, 예.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네네. 이제 막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으니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또 막 하나님한테 일단 삐졌고 그러니까 뭐 될 대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해보자 막 이런 보기로 끝까지 놀았죠. 나 막 이러고 살아. 나 이러고 삽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 그냥 냅둬요. 막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한 몇 년 되니까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대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예. 한번 뭐 좀 접어야 되겠다. 예, 전환점으로. 원래 저는 공군 가면 이게 관제탑 같은 데서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갔더니 헌병특기를 받은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줬지? 너무 빡센 것이라는 거예요. 내후반 갔더니 막 예.
다들 뭐 이불부터 모든 게 다 각이 잡혀 있고 헌병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헌병대는 이제 3교대로 계속 근무가 돌아가니까 교회를 못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군기도 세죠. 엄청 세죠. 너무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도 교회를 갈 생각도 안 하고 군기는 너무 세고 그러니까 갔는데 아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짝대기 하나가 뭐 교회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혹독한 환경이 있어야 하나님을 또 네. 찾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어디 교회 가거나 그것도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화장실에 그 냄새 화장실에 숨어서 화장실에서는 안 찾으니까 화장실에 숨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책 꺼내서 성경 보고 아 지금 주머니 여기 있는 주머니 다리 주머니. 네, 그 조그만 성경책 넣어서 이제 갖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 성경책 화장실에 가서 좀 보고 또 거기서 울고 촬영하고. 네, 인생이 이제 그 첫 실패를 하고 한동대학교에서 계속 또 방황을 하고 근데 군대까지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계속 바닥을 찍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냥 느낌에 바닥 어딘가에 계속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때 희미하게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이제 취침 시간에 자야 되니까 입을 뒤집어서 불 조그만 걸 이제 켜고 계속 거기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했어요. 처음으로 인생 처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이제 신앙 서적들을 숨어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면서 짝대기 이제 세계 상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예 교회를 못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들 교회를 못 가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또 우연히 그 간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걸 아시니까 찬양 테이블 하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 테이블 드리면서 여기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그래 그분도 그냥 광야의 시간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간부가 얘기를 해주니까 뭐 병장들도 자리 다 피해주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내무실에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 제가 이제 뭐시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했더니 저도 전혀 교회 다닌다고 생각 안 했던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외로웠으니까 모여서 이제 뭐 목사님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설교 직접 해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말씀을 제가 뭐 공부할 그건 아니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블 듣고 그걸 요약해서 이제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말씀들 있어요? 혹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도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설교 그리고 그 책들 중에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는 그런 다들 이제 20살 초에 이제 청년들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울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씨앗들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설교하고 같이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제달쯤 되니까 거의 그 내무실이 예배 시간이 꽉 찼어요. 그래요? 네. 점점 하나둘씩 더 모이는 거예요? 하나둘씩 모여서. 그 정도쯤 되면 그냥 교회를 가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제대할 때쯤에는 저희가 정말 헌병대는 다른 부서분들하고는 굉장히 고립돼 있거든요. 군대 내 경찰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헌병대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고 저희가 거의 그 강대상을 꽉 채워서 헌병대가 올라가서 특송을 했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했던 기억. 제목 있고. 네, 멋있다, 멋있었겠어. 주 그 찬양을 했다고.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찬양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 그 청년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 책을 읽고 어떤 감동을 느끼셨어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25살이 됐더라고요. 제대할 때가 되니까. 공부는 그때 또 30개월이었어요. 너무 길고. 제대할 때가 됐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책을 읽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저는 사실 뿌린 게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사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막 그 시간에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제대할 때쯤 됐으면 사실 의대를 갔으면 의대를 졸업할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뿌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25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뿌린 것들을 내가 보았다 라고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한동에 왔는데 이제 머리가 너무 하얗게 비어버린 거죠. 한동대학교 26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싸운 학점 막 1점대고 1점대고 30개월을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비었는데 네. 신기하게 가슴이 되게 뜨거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났으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도 하나도 하나님을 안 붙잡게 됐었는데. 되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타이밍 네.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네, 네. 정확한 타이밍이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떤 주님께서 어떤 예비를 해서 놓으셨던가요? 이제 그 25이 되고 이제 생명과학,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걸 전공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인체의 신비가 조금씩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를 처음 했으니까 네.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뭘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큰 무대에 가서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한동대학교 한 교수님께서 안식년으로 연구년으로 미국에 이제 하버드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그래서 저도 정말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배짱이었어요. 그냥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저도 거기 가서 좀 그 교수님 계신 데 가서 따라가서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면 안 되냐. 그러더니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시고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버드 그냥 따라가도 되는 데예요? 거의? 따라가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대박. 저도 그게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진짜 따라가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아 돼요? 거기 쉬운 데구나. 요즘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네.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셨어요. 정말 우연히. 그래서 교수님 따라서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들을 이제 참여하게 됐죠. 네, 제 아이디 카드가 생기고 야.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찍고 이제 거기에 병원에 들어가서 연구실에 가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이제 하버드 한동대에서 바로 하버드로. 네, 하버드생들이고 분명히 아까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학점이 1점대의 학생이었는데 복학 후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사실 그 제가 능력이 있고 뭐 출중해서 간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갔는데 근데 가서 이제 6년을 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생각은 재미있는 걸 하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네, 밤새워서 막 실험하고 영어 공부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또 실험하고 미국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게 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저는 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버드 이제 연구 교환 학생으로 그래서 연구실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거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좀 타이밍에 대한 얘기였는데 거기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누가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누가. 근데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뭘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연구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연구원들이 와서 막 자기들이 와서 막 하나를 더 받아가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약회사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가끔 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이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주변에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사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환자를 보고 치료하고 하면서 여기 연구실에서 개발된 그 백신에 대한 것들을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임상 연구를 담당하는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그 환자들에게 그 치료했던 그 효과들에 대한 피 검사를 하면서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셨던 거는 의사이면서 과학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딱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했어요.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20살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게 6년 만에 처음 생각이 났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건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라고, 나는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처 같은 거였으니까 그냥 마음속 깊이 묻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20살에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뛰었는데 26살에 제가 의사가 되는 방법이 좀 막연하잖아요. 미국에 있었고. 근데 한국에서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생긴다. 의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제도를 바꾸셨나 보다.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준비를 하고 정말 죽도록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고 그 너무 재미있었고 난 이걸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몇 년을 정말 거의 안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입학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이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진짜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의대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얗고 일정이었는데. 그 큰 것에서 진짜 보고 듣고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게 참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슨 뭐 지식을 쌓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점대 학점은 그대로였고 영어도 이제 그냥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뭐 완전 걸음마였고, 근데 저한테 사실 필요했던 거는 자신감, 자존감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을 땅굴을 팔다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사실 그 마음 한편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버드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그 사람들을, 연구자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세미나가 열리는데 뭐 거기 양력에 보면 노벨 프라이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 강의를 들으러 갔던 건 아니고 가면 이제 공짜 피자가 맛있는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때도 하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짜 피자 먹으러 이제 간 거예요, 사실. 가서 이제 먹으면서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피자 열심히 먹고. 근데 이제 매주 갔죠. 맛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패했던 그 수많은 실험들, 수많은 시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실험을 하면서 실패했던 게 셀 수가 없다. 내가 실험실에서 울고 웃었던 시간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 보면서 그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힘들지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게 또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옆에 이제 하버드 친구들보다도 이제 시간이 쌓이니까 뭐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랩의 주인 교수님, 그러니까 연구실 주인 교수님도 칭찬도 해주시고, 막 추천서도 써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슴속 좀 깊숙한 곳에서 좀 땅굴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는데 올라오는 느낌이더라. 안반수가 터졌군요. 거기도 공부들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네. 다들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너무 당할 수가 없죠. 타고났는데 열심히 해. 어떻게 이겨? 진짜 네. 짱나. 어떻게 이겨? 근데 걔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재미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오래는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사람은 오래 하게 돼요. 저는 그 재밌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재밌어서 이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재밌는 걸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잘하게 되고, 또 하나님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늘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을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이제 출연 준비하면서 또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축복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건국대학교로 이제 왔는데 사실 이제 그 조교수들 처음 이제 발령을 받고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제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에 나의 인생을 또 쏟을 것인가? 이제 15년이 흘렀으니까 15년 동안 이제 어떤 걸 할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세미나에 갔는데 그 학교는 특이하게 척수손상 환자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경성 방광, 척수손상 환자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분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척수손상을 입고 평생 이제 휠체어에 살게 된 거죠. 대부분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젊은 나이에부터 휠체어를 이제 타게 된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발레리나 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사시게 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거기 이제 의사들이 한 100명 있었어요. 교수들이. 근데 비뇨기과과 의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걷는 게 소원이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 소원이 지금 일어나서 걷는 게 소원이 아니고 오늘 해결하지 못한 나의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척수손상 환자분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었고 소변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제 치료를 못하면 소변이 계속 새요. 계속 젖는 거죠. 그러니까 젊고 아리따운 분이 그러니까 소변이 계속 젖으니까 소변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방광에 염증이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제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변은 생각해 보시면 대변 사실 하루 안 봐도 안 죽잖아요. 소변 하루 안 보면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6번, 8번 보던 소변을 못 보게 되고 느낌이 없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척수 손상 이후에 척추에 대한 재활 운동도 하고 하지만 방광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된다. 내 소원은 방광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머리에 진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15년 전에 그 하버드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때 가슴이 뛰었던 막 설레었던 그 느낌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돌고 돌아서 전형적인 의대에 가서 1등하고 의대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제가 정말 하루하루 버티면서 겨우겨우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내가 너한테 이 사람들을 맡기려고 오늘 여기까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너무 필요한 치료인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내가 비뇨기학과 하면서도 사실은 좀 폼나는 거 하고 싶었거든요. 막 암 수술하고 로봇 수술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신경이성 방광이란 그게 가슴에 딱 와닿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나는 마음이 이제 또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몇 년을 준비해서 이제 신경인성 방광 클리닉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열게 됐습니다. 굉장히 낯선데 그게 그간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척수손상 환자분들도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이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더 낯설죠.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연 클리닉입니다. 아,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존 병원에서 비뇨의학과에서 다루지 않고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돈 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 이 환자분들에게 맞는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환자에게 시간이 좀 많이 그렇죠. 할애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이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럼 대학병원에 그러면 큰 대가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큰 병원에는 이미 환자분들이 막 100명씩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막 뒤에 막 그렇죠. 몇십 명씩 서 있으면은 자기가 들어가서 하시는 게 또 굉장히 꺼려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분들을 또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그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병원을 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허락을 해줬나 봐요. 따로 클리닉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건데 제가 뭐 사실 저같이 쪼무레기 의사가 뭐 병원에 뭐 하겠다 이게 하는 게 사실 그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기본 저의 진료 말고 하나를 더 열겠다고 한 거죠. 제 열정 페이로 말 그대로 하나 더 열어서 할 테니까 대신에 여기는 30분 진료를 하겠다. 한 환자당 30분씩. 한 환자당 30분. 왜냐하면 이건 필요하니까. 그리고 척수손상 환자들에 대한 신경이상 방광만 예약을 받겠다. 30분 보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네가 하겠다면 해. 뭐 그래서 이제 뭐 쪼무레기 의사인데 클리닉을 하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도와주셔서 병원에 이제 그런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열게 됐죠. 아니 그게 이제 또 최초로 생긴 거면은 이게 이 본점이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성업했겠네요. 저도 사실 그럴 줄 알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계획대로 안 돼? 저는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막 하나님께 난 사명을 받았어. 나의 콜링이야 하고 말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안 와요? 네. 아 이렇게 허락받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그분들이 오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오는 게 그분들도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잘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혼자 앉아 있고 말 그대로 팔이 날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그러다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이제 오시기 시작 이제 했는데 제 딴에 이제 의욕도 앞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병원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고소당하셨으니까 경찰서 가셔야 되겠다. 왜요? 이제 그 신경이상 방광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환자들 한두 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신경이상 방광이 사실 굉장히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척수손상을 당하셨고 휠체어를 타긴 하시는데 매일 6번, 10번씩 보던 소변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소변을 힘을 막 주면은 이만큼 나와요, 사실 소변이. 그럴 수 있잖아요. 꽉 차 있을 때 힘을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cc가 방광에 차 있는데 힘을 막 주면 10cc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 사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진료 받으면 100cc 차 있다는 걸 10cc 보던 걸 한 20cc는 볼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10cc를 보면서 평소에 계속 소변이 젖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고 방광을 안정을 시키고 자가도뇨라고 하는 자기 손으로 여기 소변줄을 넣어야 돼요, 자기가. 4번에서 6번 정도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나마 저는 10cc라도 봤는데 김아람 교수한테 치료받고 10cc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고소를 하신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나 소변 못 보게 됐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가야만 해요. 사실 이렇게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접수가 됐으니까. 막막한 거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의대생들한테 신경이상 방광 강의를 했는데 의대생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저희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들한테 이제 강의를 막 하고 해도 막 어려운데. 그렇죠, 어려운데 이거를 형사분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조서를 쓰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치료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한 6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분도 사실 너무 힘드시고 중간에 계속 담배 피러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못하겠다고. 담배 피서 무슨 생각했는지 그러시면서 6시간쯤 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6시간 돼서 이제 한 박스를 들고 이제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못하겠다. 네. 혼자도 사실 오지도 않고 예, 예. 몇 명 치료 안 했는데 경찰서 가고 그렇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때려치워야 되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몸도 예. 마음도 너무 힘들고 환자도 안 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면 연구라도 해야 되겠다. 예. 신경이성 방광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경이성 방광 모니터링 패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물로 주셨는지 그 고소 모르겠는데.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군요. 그러니까 환자도 안 오고 네. 뭐 그러니까 예, 예. 혼자 앉아가지고 팔이 날리면서 뭐 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 아이디어가 네. 떠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을 했겠어요. 내가 사실 나조차고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비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네. 한 일이었는데 고소까지 당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좀 버티게 해준 힘이 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막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서 막 의대 가고 의대에서 공부 잘해서 막 교수가 되고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예. 뭐 하루하루 버티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 혹시 아시죠? 그렇죠. 의대생들 저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 넘어 똥밭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그 의학전문대학원 시절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겠죠. 공부도 너무 힘들고 그걸 졸업하면 이제 전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한 100배 더 힘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보다. 네. 그러니까 극기 훈련을 한 4년 5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너무 힘든 데다가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너무 큰 병원에 가서 또 수련을 받다 보니까 환자도 너무 많고 안 좋은 환자도 너무 많고 예. 마음속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이도 많아서 가다 보니까 윈년차들도 다 저보다 어린 거예요. 뭐 동기들도 다 어리고 다 막 쌩쌩 날아다니죠. 막. 근데 저는 막 맨날 힘들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또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그냥 퇴근할 때 이제 새벽에 일이 시작해서 새벽에 일이 끝나니까 그냥 운전대 잡고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실 거면 나를 우리 왜 보내셨나. 몸도 너무 힘들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나 그냥 편한 거 시키시지. 막 그 운전대 붙잡고 그냥 매일 울고 또 새벽에 오고 또 출근하고 그냥 와이프한테도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했었거든요. 예. 전공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 일이 안 끝나니까. 의사들 레지던트 시절에 다 여기 칫솔이 여기 가운에 다 꽂혀 있잖아요. 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너무 힘들고 막 그 인격적인 그런 모독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지 또 끝없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제가 이제 광야의 20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를 왜 이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을 좀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그런 고소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지나왔지만 또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0살에 나에게 주셨던 내가 이 시간을 또 지나면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쓰실 거라고는 그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믿음 덕분에 버텼던 거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우리 교수님의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변신됐고 그것이 또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교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꿈꾸는 것들은 이렇게 그 난치성 환자분들, 방광 환자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치료를 전해드리고 그분들의 그런 참 힘든 인생 가운데서 좀 저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치료자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언젠가 이제 저희 한동에 후배들이 있습니다. 한동을 졸업하고 일가닥이 없는데 졸업하고 의료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 후배들이 같이 있거든요. 청년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이런 이제 후배들과 같이 이제 북한에 그런 일가대학을 세우는 꿈도 꾸고 있고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섬기는 꿈도 꾸고 있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재미있게 예. 감사하고 즐겁게 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항상 누구나 항상 우리 최소 시간을 누르고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항상 최장 시간을 눌러서 가장 오래 걸리는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다 돌아오면서 목적지까지 올 때까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까 그 의사 선생님들처럼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그 목적지를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점 1점 받던 꿈이 없던 우리 학생이 그때는 정말 공부가 싫었고 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의사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인 줄 알고 갔던 학생이 정확한 내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는 순간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의사, 과학자까지 가게 된 이것이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냥 무작정 의대 가라, 무작정 좋은 데 가라, 무작정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목표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목표를 먼저 가지게 되면 많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마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바른 교육에 대한 생각도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방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방광 패치가 많은 그런 방광염을 앓는 환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